만약 탈모를 여러분이 앓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탈모약을 빨리 안 먹어서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을 안 드시는 세상이 오면은 저 같은 사람은 좋죠. 저는 모발 이식하는 의사인데요, 약을 안 드시면 탈모인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좋은 거예요. 근데 오시면 그러니까 좋아지는 걸 다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먹었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끊는 거예요. 근데 탈모약은 수비수에 좀 더 가까워요. 우리가 진행을 막게 하는 거, 진행을 막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가끔 우리가 골을 넣을 수도 있죠. 가끔 골을 넣잖아요, 수비수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간 머리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수예요. 진행되는 걸 막는 건데, 수비수를 넣어놓고선 아, 왜 골이 안 들어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더 좋아지지 않으니까 효과가 없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안 느껴지시더라도 그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비해도 골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수비해도 골을 먹는다고. 근데 수비 안 하면 더 많이 먹겠죠. 너무 많이 골을 먹으면은 다 날아가요. 다 감독도 잘리고 다 난리 나듯이 우리도 난리 나요.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가능하면 멈추지 마시고. 이런 잔소리를 제가 상담할 때 드려요. 진짜 상담할 때 많이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탈모라면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탈모가 악화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치료제를 써서 좋게 하고 수술을 해서 이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격하게 안 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듯이 저희도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환경은 이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탈모도 노화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막게 하는 치료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는 거예요. 많이 밝혀진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숙면하는 거,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8시간 이상이 사실은 공식적인 WHO가 정한 공식적으로 추천드리는 수면 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안 자는 걸로 유명해요. 6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걸요? 다 보시면 환자분들 물어보면 대여섯 시간이에요. 많이 자는 사람도 제가 7시간을 넘는 걸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어렸을 때는 잠이 너무 아까워서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집에 가면은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한 10시, 11시 되면은 뭐 영화나 보고 뭐 별거 아닌 웹서핑하고 뭐 이러다 보면 뭐 1시, 2시 자고 일어나면은 뭐 이제 대여섯 시, 5시, 6시, 7시쯤에 일어나서 보통 나오시고 하니까 뭐 4시간, 5시간, 6시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굉장히 많이 깎아먹어요. 암 발생하고도 연관이 되게 많고요. 노화하고도 관계가 많고 탈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탈모를 악화시킨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식사인데, 식사는 사실 영양 과잉의 시대예요. 뚱뚱한 사람은 있지만 너무 말랐어인 사람은 잘 없잖아요. 소식하시고 채식 위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라든가 비만 다 탈모와 관계 있거든요. 고단백에 저지방 식사를 하시고 가능하면 많이 드시지 않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죠. 요새 젊은 분들이 훨씬 탈모가 많아요. 옛날 우리 옛날 세대보다 젊은 사람의 탈모 발병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많이 오시는 게 아버지랑 같이 오셔서 우리 아들이 탈모인데 어떻게 해요? 나는 40살 때부터 탈모가 됐는데 우리 애는 왜 20살 때부터 탈모가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저는 이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서 그런 영양 불균형, 영양 과잉이 생긴 게 일단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스트레스가, 요건 또 관계가 있어요. 요새 젊은 분들의 스트레스가 옛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클 것 같아요. 워낙 자극도 많고 그다음에 경쟁도 많아졌고 사실 뇌가 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는 이제 멍 때린다고 했잖아요. 멍 때리는 시간이 있으세요, 요새? 멍 때리는 시간 없지 않으세요?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지하철에서라도 이렇게 뭐 멍 때리고 있거나 생각하거나 잠을 자거나 했는데,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다 핸드폰을 보고 있죠. 정보 과잉에 근데 불안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저라고 명상을 하고 있지 않고 하다못해 산책을 할 때도 다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뇌에 자극을 주고 있는 건데 이게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핸드폰을 놓고 살라고, 뭐 어떤 자극을 놓고 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적으로 좀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가 그래서 필요해요. 세 번째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관리는 의사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좀 어렵죠. 뭐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의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영양가 없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자극을 좀 둔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대부분 탈모가 있는 분들이, 특히 조기에 탈모가 생긴 분들이 잘 보시면 똑똑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뭐 IQ가 높다던가
센스가 되게 뛰어나다는 거 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좋게 얘기하면 감각적이고 섬세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를 다 읽고, 부장님 표정이 이상했어, 저 친구가 날 보고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갔어, 이런 거를 다 읽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외부 자극에 대해서 감정을 조금 줄이고 무디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흡연은 되게 안 좋은, 탈모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죠.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뻔한 기전이죠. 그러니까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혈관이 이렇게 굵은 혈관이 있고, 거기서 미세혈관들이 그 뿌리로 이렇게 자라들어서 영향을 주는 건데, 굉장히 가는 혈관이에요. 근데 담배를 피면 그게 수축하면은 안 그래도 작은 혈관들한테 이제 가는 영향이 더 줄어드니까, 얘 가는 영양이라든가 산소가 줄어드니까 탈모가 발현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건 맞죠. 두피에 미세하게 있는 염증들이 탈모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연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간접적인 연관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맑은 공기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의 성적과 매연으로 가득 찬 곳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성적의 비교라고 할까요? 그래서 두피염이 심한 분들은 그걸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방치하지 마시고, 가끔 뼈드락지 하나 정도 나는 거는 크게 관계 없겠지만, 두피가 정말 많이 뼈드락지가 나거나 조금만 핑거해도 막 두피가 뒤집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그 기간이 오래되면 안 됩니다. 빨리 나으면 상관없지만 그 기간이 2주, 3주 될수록 그거는 모낭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쉬운 건 샴푸예요. 샴푸가 접근하기가 제일 좋죠. 항생제, 항진균제가 들어있는 샴푸라든가 셀레늄이 들어있는 샴푸 같은 걸 써서 우리가 그걸 진정시키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은 일단 두 번째는 도포성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그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일단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되게 좋은 약이에요. 적절하게 잘 쓰면 되게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스테로이드를 발라주는 거죠. 심한 부분에 하루에 한 번, 두 번 발라주시면은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국소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게 일단 병원에서 처방을 드리는 거고, 심할 때는 이제 저희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진균을 줄이기 위해서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자꾸 가려워서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가면 긁은 데를 또 긁고 또 긁고 그게 되게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려움증을 좀 줄일 수 있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합니다. 항히스타민으로 많이 알려있죠. 두드러기 나면 먹는 약. 그게 이제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약인데, 그런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정말 심하면 이제 전신적인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통 이런 치료를 해주고요. 처방약은 그렇고, 병원에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인 두피에다 저희가 창상피복제, 상처를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용액을 저희가 도포를 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와 피지 분비를 줄이는 보툴리눔 톡신을 주사를 한다던가, 이런 치료들을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에서 할 수가 있겠죠. 네, 창상피복제는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이 돼요. 저렴한 비용만 내셔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창상피복제는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두피염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탈모를 여러분이 앓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